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병상을 벗어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이 질문 지금 마음속에 오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강 회복의 3가지 원칙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도현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그는 예순을 바라보는 시골의 목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묵직한 기둥 같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나무만 잡으면 기둥이 반듯하게 세워졌고 지붕은 언제나 곧게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때 우직하던 어깨는 내려앉고 허리는 휘었으며 손끝의 힘은 빠져나갔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잠을 빼앗았고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나는 이제 끝인가? 이 절망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이 무궁무진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이 오르내리며 병원 약봉지가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약 하나 더 먹으면 괜찮겠지 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고를 보내고 맙니다. 박도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늘 나는 튼튼하다는 자존심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잦아졌고 가족들의 시선은 처음엔 걱정에서 시작했지만 차츰 답답함과 불만으로 변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웃음이 없었고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짐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3%가 만성질환 2개 이상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관리하지 못해서 2~3개의 병이 겹쳐오는 겁니다. 박도현이 겪은 것도 바로 이 현실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밤중 그는 통증을 참다 못해 방 한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사라져버리면 가족들이 편할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을 잃은 아버지, 남편,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 이 절망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의 첫 장면입니다. 박도현의 병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목수 일을 그만두자 수입은 줄어들고 약값과 치료비는 늘어났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거리를 부탁받던 날들도 끊겼습니다. 그는 점점 지갑을 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벌어오던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자존심은 무너졌고 가정의 중심이었던 그는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요. 당신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피로와 짜증이 번졌습니다. 자식들은 대화를 피했고 집안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우리도 지쳐.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듯 무너졌습니다. 그는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초와 건강식품에 손을 댔습니다. 이 약초가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이 영양제가 10년은 젊어지게 한다더라. 그는 집안에 남은 돈을 털어 인터넷과 장터에서 온갖 것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몸은 더 망가지고 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더 아프게 한 건 가족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내의 한숨, 자식들의 무관심. 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병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삐쩍 마른 얼굴, 초점 잃은 눈빛. 저게 정말 나인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0대 이상 중
35%가 잘못된 건강보조제에 연간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박도현은 바로 그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약초 봉지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가족도 나를 버렸구나. 어둡고 차가운 방 안 그는 점점 삶의 끈을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어느 날 마을 보건소에서 젊은 의사 이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현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은 버릴 게 아닙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해야 길이 열립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따뜻한 된장국과 채소 반찬으로 밥상을 바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얕은 호흡을 고르며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씨앗이 그의 몸을 살려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숨이 한결 덜 가빠졌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얼굴빛에 혈색이 돌고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만 실천해도 당뇨 환자의 혈당이 평균 1015% 개선된다고 합니다. 박도현의 회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변하자 마음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울 속에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어요? 그 순간 박도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당은 찝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습관 속에 있었다. 환자의 회복에는 의약품만큼이나 습관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준호 의사. 그는 다시 목수의 도구를 잡았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전의 기억이 손길을 이끌었습니다. 못 하나를 정확히 박아 넣을 때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도현은 점차 예전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목공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큰 가구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의자, 마을회관의 문짝을 고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현이 형 다시 웃네?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네? 그 말은 그에게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목수들에게 손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건 힘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다.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야. 그는 자신의 병상 시절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너졌던 건 몸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이었어. 내가 젊을 때부터 지켜야 할 건 바로 그것이다. 후배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가족과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된장국과 나물 반찬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이제 웃음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박도현의 눈시울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건강은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습관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명당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일 걸었던 길, 내가 매일 먹던 밥상, 그리고 내 곁의 가족이 바로 명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삶을 되찾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건강을 잃고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울러. 이 다음 영상에서는 30일 식단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